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연구소 성소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학점은행제 플래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제가 교육원 담당자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자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플래너란 건 쉽게 말해서 계획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학습자가 과정이 끝날 때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일부 그렇지 못한 담당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학점은행제 플래너 있어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없어도 됩니다.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혼자서 잘 해낼 자신이 있다면 혼자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도 거의 혼자 했고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생소한 제도일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14과목으로 2학기 과정, 딱 1년 과정이었어요. 1학기는 플래너 없이 했었고 2학기에는 플래너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경험했으니까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한 차이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겠죠? 제가 1학기 때 혼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할만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온라인으로만 수강을 하는 이론 과목들을 수강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일을 병행하기 시작했던 건 2학기가 시작되고부터였거든요. 2학기 때는 일을 병행해야 되니까 혼자 하기에는 벅찰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론 과목은 1학기 때 이미 수강을 해봤으니까 2학기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근데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예외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실습기간 섭외나 실습대학의 과목을 신청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전부 도움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9시부터 5시까지는 요양원에서 실습을 하고 퇴근하고 6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밤에는 일을 했거든요. 이거를 한 달 반 정도 지속을 하다 보니까 거의 수업 들을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강의는 출석을 해야 과락이 안 나오니까 짬짬이 이제 강의 수강을 하긴 했는데 토론이나 과제 이런 거는 솔직히 신경을 거의 아예 못 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도움을 받았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강의 수강, 시험 응시, 과제 제출 이런 걸 대리로 해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했고요. 학습 과정에 필요한 강의 교재나 자료들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데 교육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사회복지 과정이었잖아요. 좀 다른 케이스로 편입 준비를 학점은행제로 하시는 분들은 담당자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간 단축을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자격증에 대한 시험 일정이나 공부 자료들 혹은 편입 공부 방법이나 편입 학원들 이런 정보들은 얻어 가셔야죠.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 플래너 없어도 됩니다. 필수 조건 아니에요. 단 전제 조건은 내가 학점은행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굳이 필요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내가 학점은행제보다 다른 무언가에 비중을 둬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편입 준비, 대학원 준비, 직장을 병행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굳이 사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겠죠? 혼자보다는 둘이 좋은 세상이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영상이 끝난 줄 아셨죠? 사실 좀 조그마한 영상 편지를 띄워보려고 합니다. 저 2학기 때 도움을 주셨던 담당자분 감사하다고 이제야 전하네요. 아주 목소리가 맑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